안녕하세요. 오늘은 14화 연금 세금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연말정산 제출하고 조만간 이제 2월 달에 환급액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융상품들 주요한 혜택으로 뭐 세액공제, 뭐 과세이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사실 잘 정확하게 몰랐었고, 세액공제 과세에 대한 개념도 좀 모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호에게 좀 연말 세액공제와 과세연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공부한 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계속 이 컨텐츠를 하면서 연계되어 있는 거는 그 개인연금을 가입을 할 때 이제 세금 혜택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두 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액공제 이런 거 하나와 이제 과세이연 두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건데, 우선은 좀 세금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기는 많이 했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공부해보긴 했지만, 거의 뭐 세금 깎아준다는 거겠지? 그거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지 사실 정확하게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고 저도 비슷하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 이제 좀 크게 세금 공제 안에 연말정산이라는 것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는 소득공제라는 이제 한 큰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어서,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RP 개인연금을 가입하면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세액공제란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소득공제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프가 1년에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써요. 그리고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쓰는 돈이 꽤 있어서 실질 소득이 한 3, 4천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6천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때리면은 되게 큰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뭐 자식도 있고 뭐 등등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버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깎아줘요. 그래서 뭐 카드 사용량, 아니면은 뭐 자식이 있으면은 그게 뭐 부양가족에 대해서 뭐 얼마 깎아주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맞춰가는 작업, 그게 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프가 만약에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뭐 실제로 소득을 뭐 얼마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왜냐면 뭐 교통비도 들고 뭐 등등 하잖아요. 의료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다 깎아주고 나서 실질적인 소득은 4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이제 소득공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과세표준 그 구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세표준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벌면 소득세를 많이 맞고, 그쵸. 적게 벌면 뭐 그 구간이 나눠져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 뭐 일정 연봉이 지나갈 때마다 그 딱 걸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액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그 가세표준 구간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소득공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과세 표준 구간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까지 해당이 되실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낼 세금, 두 번째에서 낼 세금, 세 번째에서 낼 세금 이렇게 해서 세금이 확정적으로 뭐 한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라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액공제라는 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4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제프가 IRP를 가입을 하고 IRP를 만약에 최대 납입 금액인 900만 원을 넣었으면은, 이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900만 원을 넣었을 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고,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대략 14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결정된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148만 원이 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조금 더 넘는 금액이 세액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금액들은 뭐 다른 것들이랑 또 같이 겹쳐서 공제가 되고 뭐 최대로 공제가 되는 금액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테니까 또 꼭 148만 원이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그 4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130만 원이면은 270만 원만 내는 걸로 확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때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한 400만 원 다 낸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을 돌려받는 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월급을 받으실 때 월급 명세서인가? 뭐 이런 네. 거 받으시잖아요. 받으신 기억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은 뭐 국민연금 얼마 나가고 뭐 이거 한 다음에 뭐 소득세 얼마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천징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내야 될 사람일지 모르니까 우선은 그 달에 번 월급에 맞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다 떼갑니다. 그게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얼마 이상을 떼갔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그게 뭐 실제로 알고 보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세금으로 떼갔어요. 근데 제프의 소득이랑 세액을 다 결정하고 나니까 만약에 270만 원만 내야 될 사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냈었으니까 270만 원을 제한 나머지 700이 맞죠? 730만 원을 환급해주는 이런 게 이제 연말정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그 금액을 극대화해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뭐 700만 원 이렇게까지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세금 환급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는 소득세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세금 공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이 연말정산 시즌이어가지고 사실 이 세액공제에 엄청 관심이 저도 많고 한데 제가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그 IRP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의 효과가 훨씬 크다. 맞습니다. 그런 말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는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 과세이연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과세이연 혜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세이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불로소득에도 붙고 투자 소득에도 다 붙고, 다만 투자를 해서 버는 소득은 불로소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투자라는 활동을 해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이제 떼가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안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면은 그거를 많이 깎아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과세이연의 효과가 제일 크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면 운용사에서 발행한 해외 ETF를 구매를 할 때 좀 혜택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그 ETF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우선은 배당소득세라는 거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 배당소득세가 기본적으로 15.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프가 그냥 일반 주식 통장으로 만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10%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에서 15.4%에 해당하는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이겠죠. 근데 IRP 계좌로 만들게 되면은 이 15.4%를 연금 소득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이제 세금을 차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기질 않아서 만약에 1, 2년 차에 막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제프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1, 2년 차에 내가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 막 미국 주식 ETF에 넣어서 이 수익이 막 50%, 60% 났어요. 그러면은 세금으로 원래 15.4%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5.4%를 안 낸 것도 내가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한 30년이 쌓인다? 라고 하면은 그 안 낸 세금에도 복리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세이연의 효과가 시간이 오래 갈수록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세이연이 사실 소득 이 연말정산보다 좀 더 큰 이유가
연말정산은 그 해에 내야 될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라고 하지만 과세이연은 내가 낼 세금을 안 내고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세금 원래 내야 됐던 세금까지도 나의 투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복리의 관점을 적용을 하면은 사실 이 세액공제보다도 이 과세이연 때문에라도 그냥 개인연금을 꼭 가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수익과 소득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다시피 IRP 계좌에 넣으면 이제 55세 이후에 이제 대부분 이제 55세 이후에 이제 출금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이 생겨가지고 IRP 뭐 돈이 더 생겼어. 그래서 사고 파는 동안에 또 수익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면 55세 이후에 출금하는 거지만 그때까지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건 아니다. 팔 수도 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출금을 안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수익이 나서 팔고 또 저같이 되면 또 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사실은 그게 엄청난 세금이 매겨지는 건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고 팔고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럴수록 더 아껴지는 세금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IRP 저도 최근에 만들었지만 이제 이걸로 사고 팔고 이제 해보는 게 이제 부담이 사실 없이 해보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ETF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S&P, 나스닥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뭐 미국의 반도체, 미국의 뭐 특정 분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부하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분야 지금 막 핫하니까 지금 막 반도체 분야가 떠오를 때 넣어서 수익이 극대화된 시점에 매도를 하시면은 수익률을 정말 끌어올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세금을 안 떼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 떼인 세금만큼을 또 투자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이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은 우선은 우리가 이 배당소득세 15.4%를 이제 안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넣은 돈 그리고 이거를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배당소득세도 받아가고 주식 거래해서 수익이 난 것도 받아가고 연금소득세까지 내면은 이게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마지막에 연금소득으로 받아갈 때 이제 소득세만 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55세 이후에 받아가잖아요. 근데 69세 이전에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5.5%가 연금 소득세로 적용이 되고 70세부터 79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시면은 4.4 매겨지고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 연금을 이제 개시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일 낮은 낮은 소득세인 3.3%가 적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만약에 55세건 70세건 80세건 제가 지금 이 운용 수익 등등 다 이거를 목돈으로 지금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만약에 받아가고 싶으시다 그때는 기타 소득세로 16.5%를 내고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6.5% 하면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30년간 운영하면서 세금 안 내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일시금으로 받아가면서 기타 소득세 16.5% 된다 하시더라도 크게 손해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금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 IRP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버짓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뭐 사야 되냐?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